가량? 한 달인가? 야, 3월 2일까지 그냥 소속도 없고 그냥 뭐 하는 일도 없는 그런 그냥 사람이구만. 사람. 학생도 아니여. 학교에 소속이 돼 있지가 않잖아.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신나게, 재미나게. 참, 어제 그 인수분해 2강 올렸는데 혹시 봤니? 왜? 그래요. 있잖아, 그거 촬영할 때 이렇게 와이프 혼자 앉혀놓고 이렇게 막 했거든? 그때 갑자기 와이프가 집에 갔더니 자기한테 인수분해 문제를 내보라는 거야. 자기가 2시간을 듣더니 알겠다며 빨리 문제를 내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막 내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이루. 그래, 이제 문을 닫아주겠니? 오늘 5명이 끝인가 봐. 그치? 지연이 아프고, 도연이 저기 무슨 졸업식 간다 그랬고, 지수 졸업식이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왔으니까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나요? 그래서 졸업을 한 그대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금요일 날 오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 빠지지 말고 와. 알았지? 빠지면 못 받을 수도 있어. 뭐 여튼 안 빠지겠지 뭐. 그쵸? 금요일 날 과학 수업이에요. 오늘은 수학 수업이고.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피시냐 하면요. 56페이지군요. 네, 56페이지에 위에 필수 예제 2번 딱 풀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맞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왜 이 친구 눈을 뒤룩뒤룩 굴리나? 금요일 날 혹시 못 올 일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본 거 아님? 그래요. 여튼 졸업 축하해요. 일단 말로. 확인 체크 101번에 벌써 100번이 넘었어. 확인 체크 문제도. 101번에 문제를 하나 같이 풀고 나머지 2개는 그대들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요. 첫 번째 거 보면서 어떻게 풀었었던지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자, 요 녀석이죠? 이거 절대값이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절대값 안에 EX-1이라는 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EX-1이라고 하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나올 때 반드시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1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는 3이었는데 요것만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4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가슴 아프게도. 물론 뭐 이제 무리수까지 들어가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안 되면 뭐 써야 되지요? 근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제 어제로 졸업한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성함하고도 비슷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해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근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은 일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런 게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짝수네. 짝수 한번 써볼까? 짝수 기억나니? 또 이제 앞에 한번 쓱 봐야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4가 필요 없어요. ac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싹싹 대입을 해보겠어요. 자, a에 대입해야 될 숫자는 여기서 1이죠. 그 다음에 b 프라임에 대입해야 될 숫자는 1이고, 2 아니고 1이야. 그치? 2였는데 2로 나눈 그 값이 b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숫자가 사실은 이게 2개란 말이지. 2개.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랑 이렇게 2개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만 골라줘야 되냐면 이 x 값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보다 큰 거를 골라야 되거든. 그렇지? 요거 지금 이 범위 자체에 있는 부등식을 푼 거야. 풀었더니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녀석은 아마도 2분의 1보다 클 거야. 왜? 루트 5가 2보다도 큰 수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거는 음수값이잖아. 따라서 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서 취해야 될 값은 x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요거 하나만
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버려요. 요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반 푼 거야. 반 푼 거고 두 번째 아주 그냥 칠판을 널찍 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2x-1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를 해줘요. 그리고 등호는 아무 때나 원하는 데다가 넣으면 돼. 한 군데다가만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x 일단 범위를 풀어보면 아마도 저기에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좀 다르려나? 한번 풀어봐요. 2x 1,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부호만 반대인. 이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한번 해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식을 다시 써주는데 x제곱까지는 똑같고 2x-1이라는 녀석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하나 달고 2x-1이라고 써줍시다. 그리고 3도 넘겨주지 뭐. 마이너스 3은 빵.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빵. 역시나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보게 되면 x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번에는 분모 1이니까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에요? 미안해요. 플러스 1이군요. 자, 잘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원하는 건 마이너스 b'이니까 마이너스가 저 앞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범위에 속하는 녀석은 아마도 1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범위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랑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범위를 나눠가지고 밑에 있는 2번이랑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근해 공식 쓰는 녀석. 금요일날 우리 수업이 오후잖아. 그치? 몇 시나? 1시 50분이죠. 1시 50분. 어이쿠. 잘 되니? 응? 인수분해? 그래,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그럼 x 값은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냐? x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야 작은 거에 대해서야 이게? 큰 거에 대해서 한 거지. 네. x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데 x-10, x 플러스 8이 됐으면 여기도 x-10, x 플러스 8이라고 써줘야 돼. 그렇게 되면 x가 10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까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x는 10만 택하고 마이너스 8은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한번 또 풀어주면 되는 것이야. 반 푼 거야 지금 문제를. 다품. 일단 101번에 2번, 3번만 해봐요. 아,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받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나왔니? 이걸로요? 네, 맞아요.
돼도? 나왔나? 그래요. 나왔구만. 준수 두 번째 거. 두. 나머지도 했니? 뭐라고 답을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뭐지? 10 또는 마이너스 8? 아니 10 또는 마이너스 8 아니고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한번 푸는 거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값 x라는 게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돼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0이 되겠지. 그럼 비슷하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데 그렇지. 그럼 x 플러스 10하고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하고 8이지. 근데 그 중에서 0보다 작은 쪽을 택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렇지. 10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개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3번까지 했니? 했니? 3번은 얼마 나왔어? 맞는 것 같아요. 건들지 마세요. mon아님. 그래요. 자, 뭐 그거까지 잘 했고요. 자, 다음. (102번) 같은 경우에 혹시 식을 쓸 수 있을까? 거기서 아예 연산 기호를 따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 별표라는 녀석을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휘성? 따라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써보고요. 여기 102번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 별표 B는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라고 하네요. X 별 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절대값 1별 X 플러스 1은 절대값 안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1.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준서 저 세 번째 거 풀었나? 101번에 3번. 오, 2 플러스 루트 3은 맞는데 거기서 한 방에 두 개가 다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범위 부호 바꿔가지고 계산한 거. 혹시 플러스 2요? x 플러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전체에다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보면 해를 하나 따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3번까지 했지? 자, 102번 식을 한번 써보시면 a 별표 b라고 하는 녀석을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라고 정의를 하겠대.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식에 x 별 x라는 녀석을 한번 써보면 a 대신에 x, b 대신에 x가 들어있는 셈이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x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좌변만 이렇게 바꾼 거야. 이 정의대로 썼니?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1이랑 별표 x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에 맞게 쏙쏙 써줘요. 요거를 a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b라고 생각하고 위에 식에다가 쏙쏙 넣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x 해가지고 제일 앞에 2x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써주고 절대값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씌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이 그게 끝이 아니라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우변이니까 여기가 좌변이고요. 우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플러스 1까지 했더니 요 안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없어지고 2x랑 마이너스 x랑
계산이 돼가지고 절대값 안에 x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게 우변, 그 다음에 좌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의 문제처럼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x의 범위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죠. 하는 김에 서비스로 x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되겠어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건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2x제곱 마이너스 3x는 빵 플러스 1 없을 테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2x라고 뽑아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x는 0 또는 2분의 3인데 x는 0 또는 2분의 3인데 이 범위에 0이 안 들어가잖아. 이거 뭐 등호 아무데나 붙여주면 된다면서요. 진짜 아무데나 붙여줘도 돼. 만약에 여기에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이걸 버린단 말이야. 등호 없으면 버려야지. 버리고 나서 어차피 다른 범위에서 0이라는 녀석이 다시 나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답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버리지. 일단은 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니까 요거 하나만 선택해줘요. 2분의 3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또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데 우변이 이번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왠지 알겠죠? 0보다 작으니까 얘 범위 부호를 바꿨어요. x를 마이너스 x라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빵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x로 묶어내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x는 0 또는 얼마? 0 또는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범위에서 만족시키는 녀석이니까 얘만 되고 얘는 버려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답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랑 두 개. x는 0 또는 2분의 3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거 풀 줄 알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범위가 0보다 크냐 작냐 그걸로 범위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 활용 문제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해요. 자, 꽃밭이 나오네요. 왜 맨날 꽃밭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꽃밭의 넓이를 구해보시라 뭐 그런 내용의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뭐를 x라고 두면 좋을지 그리고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필수 예제 3번 2차 방정식의 활용. 활용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밖에 없어. 신기하지 않냐? 보통 활용 그러면 엄청 많던데 여기는 그런가 봐요. 필수 예제 3번. 네, 꽃밭이 있대요. 꽃밭이 있고요. 정사각형이었어? 헐. 남은 꽃밭의 넓이. 그래요. 자, 그림을 다 그렸어요. 꽃이라 좀 그릴 거 그랬나? 자, 꽃 한 송이 그려줬어요. 자, 꽃밭이 위아래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대. 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무엇을 x로 두면 되느냐 하면은 길의 폭을 x라고 두면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조건 준 게 여기랑 여기 부분 넓이를 더하니까 100제곱미터였다. 꽃밭의 넓이가 100제곱미터였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애초에 12m짜리인 정사각형의 땅이었으면 얘의 넓이는 144제곱미터였을 것이야. 12 곱하기 12해서 144제곱미터에서 꽃밭의 넓이가 1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길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44제곱미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이 길의 넓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일단 요만큼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x고 요만큼이 12m니까 12x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길이라는 녀석도 어차피 폭이 x고 길이가 12m니까 더하기 12x를 해주면 될 것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 겹친 부분이 두 번 들어갔단 말이지.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을 빼줘요. 빼주는데 요거의 넓이는 여기가 xm, 여기가 xm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서 식을 써보면
12m 곱하기 xm라서요. 여기 길이가 12m고 요 폭은 xm잖아. 그러면 여기 넓이는 1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왜 등호부터 시작했을까?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4x 라고 하는 게 이제 길의 넓이고, 길의 넓이가 곧 44제곱미터예요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얘네들 두 개를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4는 빵! 이런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게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 수 있겠다는 거죠. 뭘로? 22랑 2로. 두 개 곱해서 44가 되는데 마이너스 24가 되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줘서 얘가 인수분해를 해놓은 결과는 x-22 곱하기 x-2는 빵! 이렇게 되고, x는 그럼 2m 또는 22m인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x라는 게 길의 폭인데 이 전체가 땅의 넓이가 12m인데 설마 22m짜리 길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22라는 거는 버리고 2라는 것만 택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x는 2m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문제를 읽으면서 무엇을 x로 둘지만 생각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103번, 10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y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103번을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면 무엇을 x로 두어야만 할 것 같니? 그렇죠. 원래 있었던, 문제 읽고 있나? 원래 있었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x라고 한번 표시를 해봐요. 그러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지. 자, 준서 이렇게 x라고 썼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됐을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밑변도 x요, 높이도 x니까 결국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x 제곱이 됐을 것이야. 그렇죠? 이게 원래의 넓이가 이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늘어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나중이라는 녀석은 밑변은 3 플러스 x, 여기 밑변의 길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x 플러스 2 플러스 x, 이게 높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나중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야. 그런데 조건이 나중 넓이가 처음 넓이의 2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나중 넓이라고 하는 녀석을 좌변에다 써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거야. 요거가 처음 넓이 2분의 1 x제곱이라는 것의 2배가 되었다라고 해서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는 x제곱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전개를 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게 결국 2x제곱이더라 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편하기로는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거를 다 넘겨요. 다 넘기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것들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수분해해서 싹싹 풀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x가 몇 미터가 나올까요? 6? 6, 그렇죠. x-6이랑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지. 그치? 원래 길이가 마이너스 1이었어? 뭔 소리야? 그렇죠? 길이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x는 원래 6m였구나. 여기도 6m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18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다음 104번 또 풀었니? 네. 얼마 나왔니? 아이고 그래요. 위에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지? 필수 예제 문제하고. 그러면 길 부분이라고 하는 게 길이 폭이 x미터잖아. 길의 폭을 x라고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길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10x, 10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가로로 돼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0x가 될 것이야.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더하고 보니까 거기 교차로 부분이 두 번 더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교차로 부분의 넓이만큼 빼줘요. 그러면 교차로 부분의 넓이는 폭이 가로 세로가 둘 다 x미터니까 30x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것이야. 30x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뭐냐면 길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의 넓이가 몇인지 거기 다른 조건으로 줬죠. 원래 전체 사각형 넓이가 200이었는데 길을 제외한 나머지 넓이가 14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200에서 144를 빼서 56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자, 뭐 식 세우는 연습 같은 거 조금 해보시라고 있었던 문제고요. 사실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활용 문제보다도 이 판별식이라든지 근거계수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함수랑 연계시키는 그런 파트가 더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또 2차 방정식 3학년 때도 조금 했었잖아. 그치? 중3 때도 조금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이제 메인 파트인 판별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수업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 아주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또 금요일이 되기 전에라도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선물이 별거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아이, 또 너무 기대하게 하면 안 되는데. 별거 없어. 쌤이 손편지라도 하나씩 써줄게. 정성을 담아 꼭꼭 눌러 써서. 언니가 준 거에 꽃한 편지 받았다고? 네? 편지를 받았다고? 아니요? 깜짝이야. 맨날 자, 판별식이라는 단원을 하기 앞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시 판별하다, 뭐 판독 이런 얘기 가끔씩 쓰지. 그런 용어. 그게 무슨 뜻이니? 보통 판독이라고 하는 건 뭔가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자를 계속 쓰네. 판단을 하고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검사용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거죠.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판별한다는 거냐면 영어로 혹시 판별하다, 판별식이 뭔지 아니? 그렇지. discriminant라고 해서 discriminant라고 해서 보통 판별식이라고 해놓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D라고 이렇게 띡 하나 이렇게 써놓고, 혹시 이제 먼저 예습을 했던 사람들은 요거를 보통 이제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에서 쓰냐면, 일단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기본적인 모양의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궁금하잖아.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게 될지, 실근을 갖는지, 몇 개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얘를 풀어보지 않고도 일단 근이 몇 개인지 실근인지 그런 거를 확인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걸 쓰면 판별식을. 그래서 근의 개수와 종류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판별식이다 정도가 될 거고, 그럴 바에 그냥 2차 방정식 풀고 말지 뭐 하려고 이렇게 판별식을 써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 보면은 함수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먼저 근의 위치라든지 근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사실 근 자체가 뭐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얘를 판별식이라고 해요. 근데 별거 아니야. 우리 근의 공식 있지? 자, 또 근의 공식을 또 소환을 해요. 근의 공식이라고 하면 x는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인데 사실 이거는 두 개의 숫자가 있는 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같이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얘가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얘가 0보다 큰지 아니면 0인지 0보다 작은지 요 세 개만 가지고도 이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실근이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거는 그런 거 배웠니? 3학년 때? 안 배웠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금 전에 이제 복소수 할 때 배웠잖아. 복소수 할 때 배워가지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그거는 허수예요 라는 거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를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루트 아래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적어도 실수는 아니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허수 부분이 생겨버려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실수인 근이 없다. 실근이 없어 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물론 복소수근은 있어요. 복소수근은 있는데 복소수근은 항상 있어. 두 개씩 다 있고 하지만 보통은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딱 0이다 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하면 이 안에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인데 그 두 개의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겠지. 왜? 더하고 빼고 하는데 뒤쪽에 어차피 0을 더하든지 0을 빼든지 값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두 개의 숫자인데 그 두 개의 숫자가 값이 같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근을 갖는다. 근이 하나다. 중근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고 이 중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중복되는 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가 하나다. 해가 한 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x값이 하나밖에 없다. 라는 언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일 때 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여기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0이 아닌 수로 0보다 큰 수로 뭔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다가 앞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거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해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근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실근의 개수는 얘는 하나도 없고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라고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만큼이 바로 그 판별식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아까 그 뭐였어 이거 짝수 공식 똑같이 이제 근의 공식인데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공식도 있었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도 그런 판별식인가요? 맞아요. 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실근 없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되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판단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판별식이 왜 나왔는가, 어디다 써먹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 거고요. 5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판별식이 뭐다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진한 글씨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 있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판별식 물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의 판별도 여기서 얘기를 해놨고요.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근 하나,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실수근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59페이지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갑자기 뜬금없이 2차식 쭉 이렇게 하나 줘놓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봐. 그러면 갑자기 뭔 소리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알파, x-베타는 0 이런 꼴이 나오면 x는 알파랑 베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x-알파의 제곱이 0이에요. 물론 여기 앞에 뭐 다른 숫자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녀석 두 개가 곱해지는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거를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만족하는 x는 단 하나, x는 알파라고 이렇게 중근을 가질 조건이랑 같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중근을 갖는 조건이 판별식이 0인 거였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 생뚱맞게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하나 나오면서 거기 써놓은 걸 보니까 아, d가 0이 되면 그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구나 정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것인데 60페이지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별식을 잘 적용을 할 수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함수하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냐면 보통 2차 방정식의 식 하나를 이렇게 2차로 주고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식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함수 뭐 직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줘요. 이런 거 그래프 그림 본 적 있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2차 방정식에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직선이야. 직선을 하나 이렇게 같이 줘요. 같이 주고 나서 여기 만나는 점들의 뭐 x좌표, y좌표 이런 거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 적 있어? 그래요. 저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2차 방정식의 식을 좌변에다 쓰고 그 다음에 1차 식에 있는 저 직선을 이쪽 우변에다 쓰고 그 다음에 막 정리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 근을 구하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할 때 요거 점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요거 이용해가지고 요런 꼴로 쓴 다음에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그 값이 d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0이면 딱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개념 체크 4번을 보도록 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4번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m 곱하기 x 플러스 m 제곱이 0이다. 요 식에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범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을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요거 써주면 어떨까 싶어. 왜냐하면 또 앞에 2라고 이렇게 띡 빼놔가지고 그냥 쓸게요.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쓸게요. 알겠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m이라는 녀석 전체의 제곱, 이게 b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그 다음에 c는 m제곱.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둬주면 되죠. 요만큼 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a는 요 앞에 1이 있었고 c는 m제곱이 있으니까 4ac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은 얘가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m이니까 요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아마도 최고차항은 4m제곱부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인 플러스 36도 나올 거고 얘랑 다 곱하면 얼마냐? 플러스 24m 찌찌뽕.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m제곱 요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m제곱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동류항을 찾아보니까 얘랑 없어지네. 고맙네. m제곱이라는 항이 없어져서 1차밖에 안 나와요. 24m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러면 24m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6 해가지고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로 나오게 돼요. 딱 하나의 값이 아니라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기만 하다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것이야. d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d라는 식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이 부분만 등호가 되는 거니까 결국 m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d라는 값이 이제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부등호 방향만 돌려주게 되니까 결과가 뭐냐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거에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만 물어봐도 될 걸 꼭 이렇게 세 개를 다 물어보죠. 자, 됐나요? 여기 이제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각각 뭘 넣어야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필수 예제 5번을 보도록 하죠. 아침에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씩 먹고 와야지. 어떻게 생각해? 또 그렇죠라고 한 것 같은데 왠지. 좋아요. 아, 배가 고파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거지가 따로 없군요. 자, 2차 방정식 k-1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1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얘가 실근을 갖고 라고 하는군요. 실근을 갖고, 잠깐만 있어봐. 그냥 실근을 갖고 라는 건 얘기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한 개를 갖는지 두 개를 갖는지가 얘기가 안 돼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한 개를 갖는 경우도 가능하고 두 개를 갖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지. 뭐만 빼면 되겠어?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식이 하나 더 있어요. k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 얘는 허근을 갖도록 하래요. 허근을 가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범위. 이 두 가지 범위를 다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라. 그 범위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위에 거에서 판별식을 실제로 써보면 이번에는 짝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왜? 여기 2가 있으니까 2로 나눈 나머지 부분인 k 플러스 1이라는 게 b'이 되고 요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k-1 곱하기 k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식.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인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될 거예요. 따라오고 있나요? 그냥 전개만 한 거예요. 전개만 한 거고 그 다음에 k제곱이랑 마이너스 k제곱 없애주고 남는 거는 k 2k 마이너스 k니까 k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이라는 것만 넘겨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하나 요 위의 식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고 이제 밑에 식도 한번 판별식을 써보자는 거죠.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D라는 녀석은 이번에도 짝수 써주면 되겠어요. K 플러스 2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K K 제곱일세. 첫 번째 식 길게 계산시키더니 두 번째 식은 좀 간단하게 줄라나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 요게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왼쪽 편을 전개를 해보면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니까 K 제곱이랑 K 제곱 없어지고 남는 건 4K 플러스 4밖에 없어요. 그죠?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해서 4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둘이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겹치는 부분 구할 때는 보통 어떻게 했었니? 원래 이제 정석대로 하자면 수직선을 그려서 하게 돼요. 나쁘지 않아. 수직선 그리는 거 추천이에요 사실.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 범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을 포함해 가지고 그거보다 큰 쪽.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하고 그거보다 작은 쪽이 되니까 이 사이가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표시해주면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106번부터 108번 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우와, 커피. 진짜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106번 이거 네. 뭐 우자라고. 근데 전개하면 저게 맞나? 저게 맞나?
K 제곱항은 없어질 것 같은데? K 제곱항이 없어질 거야. 한번 차근히 식을 한번 다시 써보시죠. 준서? 판별식이 뭔지는 알겠나요? 이름은 이제 들어봤어요 정도는 되겠지.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데 갑자기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뭔가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 요 식에서 보면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A, B, C라는 게 각각 A가 뭘까? 이거 K 마이너스 K-1 이거 전체가 A가 되고 B는 그럼 뭘까? 2K 그쵸? C는 뭘까? K 마이너스 그래요. 훌륭해요. 이미 그대는 다 알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여기다 D라고 한번 써봐. D는 해서 이제 B제곱부터 마이너스 4AC 그거를 써놓고 는 해가지고 이제 직접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고. B가 2K니까 2K의 제곱 4K 4K 제곱 그게 B제곱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K-1 곱하기 K-1 이제 이걸 전개를 하면 판별식이 나올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만 전개하면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로 끝이 아니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나오지도 않고 플러스 또 있어. 이거 곱해요 아니 여기도 K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K지. 여기도 마이너스 K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K도 있어야 돼. 그만큼이 요만큼을 전개한 거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전체 괄호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4를 곱해버려.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4K 제곱이 있었어. 4K 여기 있었던 거 4K 제곱 하나만 써주고 4K 제곱이랑 마이너스 4K 제곱 없애버리고 남은 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K 그쵸? 그게 이제 D야. D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그러면 요거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D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0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4를 넘겨버려. 넘겨버리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응? 2분의 1 그렇지. 훌륭해요.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프로님. 근데 아마 되게 쉽게 풀었을 텐데 사실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주긴 해줘야 돼. 준서? 왜 다음 문제는 풀지 않고 멍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나? 저희 106번 있잖아. 106번 같은 경우에 되게 쉽게 K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또 K는 0보다 크다가 나와? 2분의 1보다 크다가 보통 나올 텐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이다 라는 의미잖아. 2차 방정식 K-1 곱하기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그러려면 K 값이 1이면 안 돼. 왜? K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무엇이 돼? 경훈아 0.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 크다. 단 K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준서? 방금 얘기 들었나요? 1이 아닌가요? 1이 아니다. 라는 거. K는 2분의 1보다 크면 되는데 단 1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 완전한 풀이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풀고 계시나요? 다 푸셨나? 지원 첫 번째 거 K 2분의 1보다 크다 나옴? 아이고 왜 안 나옴? 왜 안 나옴? 라라라라. 107번 106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휘성 108번까지 다 풀었남? 아니 그냥 한번 물어봤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kx 마이너스 4는 1이 허근을 가지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전개해봐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요. 요거 일단 이렇게 곱하고 1은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겠죠. 왜? 마이너스 x 곱하기 kx 하니까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플러스 4x, 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1 마이너스 k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16 마이너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 괄호가 필요 없죠. 마이너스 1. 요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니까 귀찮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면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4k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될 경우에, 혹시 이렇게 나누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6이라고는 해주고 숫자는 20이냐? 갑자기 24가 튀어나왔죠. 제 마음속에 24가 있었어요. 자, 나누게 되면 숫자는 5가 나오지. 숫자는 5가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왜?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부등식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k가 5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6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거 6 나왔어요? 아니 아직 그만했는데. 1 나왔는데. 자, 살포님이 없어요. 아 5보다 커지고. 자, 아니, 야, 5보다 작은 범위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의 정수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아마 부등식 요거 할 때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을 것이야. 경은아, 좀만 참아. 한 문제만 하고 그 다음에 저 샤프심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없는데. 자, 아니야, 내 샤프에 있는 거 빼줄게. 자, 108번. 108번 풀어보셨어요? 네. 휘성? 풀어봤나? 108번? 네. 왜 고개만 잘래? 쌤이 힘들어요. 그냥 쌤이 풀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알겠어요. 108번만 보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108번. 얘도 이제 판별식을 써요.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 얘가 실근을 가지래.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한 개 갖는지 두 개 갖는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갖기만 하면 돼.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제곱, 아주 그냥 식이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네. 상수에 4는 0. 얘가 허근을 가지래요. 그러면 얘는 d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d가 막 1차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저기 2차 부등식 풀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도록 해요. 쉬고 나서 바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위에 거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준서가 한번 불러볼까? D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B가 뭔가요? 여기서 이 식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 X 빼고, 그렇지, 개수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B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인데 A는 뭔가요? 그렇지, 3이죠. 그 다음에 C는 뭔가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야.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도 버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까지가 C에 해당합니다. 그럼 요거 전개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24K. 24K야? 자, 다음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게 어쩌라고?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자, 24K. 마음이 급해요. 24K 그러니까. 24K. 24K가 뭔지 아니? 금. 순금. 순금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K를 붙이는지 나중에 과학 시간에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1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 K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4분의 16인데 얘는 8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처음에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 얘 판별식 한번 써주면, 자, D라고 하는 녀석은, 자, 여기서는
B가 뭘까요? 이 식에서 B에 해당하는 거. 아, K가 있는 아니. 희원씨. B 이제 그치. 원래 B라고 하면은 이만큼 전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B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고 그 다음에 C는 길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얘를 제곱을 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뭔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8K겠지? 이거 오늘따라 암산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근히 써도 돼. 차근히 써도 되고 이렇게 막 굳이 열심히 암산 안 하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올 것이고 뒷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4만 곱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0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러고 나면 4K 제곱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12K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어쩌라고요? 0보다 작으라고요. 허근을 갖는 데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게. 그러면 12K라는 녀석이 넘어가면 12 이렇게 될 거고 K는 1보다 작다. 요 범위랑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왔던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종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이제 판별식이 뭔지 정도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그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우리 음료수라도 한 잔.
뭐가 달라? 자, 필수 예제 6번. 대결해야지. 나 지금 완전 티나. 2차식 k-2 곱하기 x제곱. 아하,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래요. 이야, 아까 생뚱맞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얘가 어떻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니? 기억나니요? 반의 제곱. 어? 반의 제곱? 는 빵이라는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요만큼이 다 뭐식이 곱하기 제곱, 뭐식이 괄호 쭈르륵 해가지고 제곱 요런 꼴로 정리가 되냐? 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근이 딱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말은 판별식이 곧 0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짝수 공식을 써주면 좋긴 한데 그냥 안 되면 그냥 써요. 자, 4k-8 이게 b죠? b의 제곱이 되고 요만큼이 b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뭐가 되니? 휘성? a는 뭐가 되나요? 그래요, k-2가 되죠. k2가 됐네. k-2.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나요? 경은? 이거 갑자기 초콜릿이 나타났어. 곱하기 3k-2가 바로 c에 해당하겠죠. 준서야, 되고 있니? 그래요. 요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k 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전개를 해보면 얘는 16k 제곱 다 곱하면 마이너스 64k, 그 다음에 플러스 64, 그 다음에 요만큼 먼저 전개를 해서 위에다 써보면 3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서 여기다가 밑에다 써보자. 마이너스 4 곱하기 3k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12k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 3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16k 제곱이랑 마이너스 12k 제곱이랑 계산하면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k 플러스 32k니까 마이너스 32k, 플러스 64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그래요, 훌륭해요. 희성이가 대답해줬어. 좋아. 자, 그래.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0이 되는 그런 k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전체가 다 4의 배수니까 일단 4로 한번 나누고 가실게요. 해가지고 자, 나누고 가실게요. 자, 8k 플러스 12는 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k 값은 뭐라고요? 2 또는 6이 되는데, k는 2 또는 6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뭔가 미심쩍어. 진짜? 두 개야? 레알? 이라고 보면 얘가 2차식 요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k 값에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없어져요. 2차 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2차식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2라고 하는 녀석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버려버리고 답은 k는 6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샤프신. 샤프심. 볼펜 써 볼펜. 준서가 혹시 샤프심이 있을 것만 같은 이 친구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샤프심 하나가 그렇게 아깝더냐. 그래서 저거 봐, 저기서 이제 인심 좋게 2개 준다니까. 자, 플러스 이제 7번. 또 어느새 이까지 넘어왔어. 반만 써. 플러스 이제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딱 길다, 그쵸? 요것이 거기엔 또 새로운 말이 나오네.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할 때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일단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판별식을 써가지고 그게 0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고려를 해주기로 해요. 일단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판별식 쓰게 되면 이거 짝수 쓰라니까 인간적으로 짝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D는 B'의 제곱. B'이면 요만큼을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K-A 요만큼의 제곱. 이게 B' 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부터냐? K 제곱부터냐? 1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게 되고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개를 해보면 K 제곱이 제일 앞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AK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AK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인데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써주게 될 것이에요. 아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삽질하고 있죠? 미안해요. 삽질했어요.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A라고 해놓고 제곱 차근히 해야 되겠군요. 자, 그랬더니 K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A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K 나와주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는 0이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K 제곱이랑 K 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A 제곱이랑 A 제곱도 없어지고 어이 고마워라. 자, 남는 거는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제 A하고 B의 값을 구하라라는 건데 A하고 B의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K라는 녀석이 0 걸려. 0 걸리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느 단원에서 많이 봤던 말인데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원. 그래, 항등식에서 많이 봤던 단원이죠. 그래서 얘가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지려면 그것도 K의 값에 관계없이 같아지려면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K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반드시 0. 0이 곱해지면 K에 무슨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요만큼 계산한 게 무조건 0이니까. 그리고 뒤에 더한 것도 0. 그래야 우변에 0이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죠. 0K 플러스 0 꼴. 이렇게 되어야 K 값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가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이 마이너스 2A라는 녀석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0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얼마? 0, B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0, B는 1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109번, 110번 이제 쪽쪽 빨면서 한번 열심히 해봐요. 딸기가 안 나와. 뚜껑을 열고 드세요. 해봐, 이 친구. 어이, 깜짝이야. 어이, 초콜릿 조각이 떨어졌어. 뭐지 이거? 너 줌. 자, 109번 그리고 110번 잘 되고 있나? 이거 되게 진하지 않냐? 맛있어요. 맛있어? 혈당 수치가 쫙쫙 올라가지. 먹는 순간 바로바로 몸으로 흡수되는 달콤함. 이 친구 또 샤프가 문제인가? 문제 풀으라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요. 풀었어요? 일반 분수 나와요? 아니, 109번 분수 나와요? 8분의 7. 분수 나와요. 분수가 아주 그냥 물이 쫙쫙 나오지. 분수. 영어로 해줄까? 파운틴. 아, 나도 분수 있는 집에 살고 싶었는데. 마당에 이렇게 연못도 있고 연못에 이제 분수도 나오고 연못에 커다란 도미 이런 거 키워서 낚시도 해 먹고. 잠깐만 있어. 도미를 키우려면 바닷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양어장을 했대. 아니, 문제도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 똑같은 거임. 이거랑 근데 처음에 이 제주도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사투리를 들으면 되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익숙해졌어요. 6개월 만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준서 식은 좀 쓰고 있나? 판별식은 좀 쓰고 있나? 일단 판별식을 한번 써봐봐. B가 거기서는 뭐겠어? 이거예요? 그렇지. 2K 플러스 1이 B에 해당하죠. 제곱해야 돼요? 그렇지. 그걸 제곱해야 되지. 전체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게 C예요 이거? 아니 그 앞에 K 제곱까지. 여기까지요? X 다음부터 있는 녀석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K에 관계없이니까 응. K 앞에 있는 게 0이 되고 그 그렇지. 뒤에도 0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거든. 마이너스 나오고. 네? 굳이 왜 그래? 굳이. 9 마이너스 B면 9 마이너스 B지. 왜? 이거. 마이너스 B네. 어.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야. 뭐가?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요만큼이 B고요. 이거 A라는 녀석은 숨어있지만 1이에요. C라는 녀석은 이만큼이 C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 날리고 남는 거는 8K 마이너스 7. 요게 어떻게 된다고? 완전 제곱꼴로 돼야 되니까 0이다 라고 해버리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8분의 7이라고. 와 쌤 전개 짱 빨라요. 니네도 여기 서가지고 맨날 해보세요.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많이 풀면 빨라진다니까 진짜. 뻥 안 치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써보는, 좀 공간 넓게 해가지고 쭉쭉 써보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좋아. 거기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조금씩 쓰다가는 맨날 안 늘어서 쭉쭉 써보는 게 필요해요. 자, 또 막간 잔소리 한번 하고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a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는 빵! 요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판별식 써봐야겠죠. 판별식 D는 짝수 써보면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k제곱이랑 마이너스 k제곱 없애주고 남는 거는 2a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낸 k. 보이니? 나 혼자 신난 것 같아서 문득 등골이 서늘했어요. 나 혼자만 신난 것 같은 느낌에.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게 0인데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k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도 0, k 외에 있는 부분도 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 들어가면 b는 9구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묻는 거는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설명하고 아마도 필수 예제만 풀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설명만 하면 돼요. 시끄러워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3 때도 했었지.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건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잠깐만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여기저기 써먹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는 거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른 식의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돼요. 자, 뭔 소리냐?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2개예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한다면 항상 2개가 나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실근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복소수 범위까지로 생각해 보면
항상 두 개가 나온다고. 뭔 소리냐? 됐어요. 거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말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올까? 3개. 그렇지. 기본적으로 3개야. 물론 이제 3개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개 나오고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요. 진짜 그렇게 올라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대들이 손으로 풀 때 3차 방정식 이상을 풀 일은 없고 3차 방정식 이상을 푼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이야. 되는 것들이니까 내는 거고 그 정도 넘어가는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거는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풀어요. 그 푸는 방법 어떻게 푸는지 아니? 프로그램들은? 걔네들이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고 근사값을 넣는 거야. 아무 값이나 넣어. 아무 값이나 넣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오류 수정을 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쪽, 조금 더 가까운 쪽 값을 계속 넣어보는 거야. 넣으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점점 그 답에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풀어요. 풀 필요가 있어요?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풀 일 많지. 고차 방정식 풀어야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써먹거든. 그러니까 정밀 기계라든지 이런 거 설계할 때는 그런 방정식 풀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손으로 풀지 않아요. 다 컴퓨터가 풀어주니까. 우리가 손으로 푸는데 범위는 한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풀면 돼요.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에 근이 2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근이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야, 이 근의 공식은 또 살아나왔어요. 자, 또 살아나왔는데 얘가 숫자가 2개라 그랬죠. 뭐랑 뭐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돼 있는 녀석이나 이렇게 2개의 숫자가 사실은 써 있는 거였단 말이지. 요거를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 이게 나머지 하나의 근이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2개 되면 얘네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야. 2개를 다 더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왜? 여기가 플러스 루트 뭐식이 마이너스 루트 뭐식인데 요 뒷부분이 어차피 똑같잖아. 숫자는 똑같고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를 더해버리는 순간 뭐가 나오게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마이너스 2b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뒷부분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없어져 버려. 더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지?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 2랑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된다는 거죠. 하하하.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야. 원래 이제 알고는 있었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나온 거냐? 흔의 공식에서 쓴 거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오죠.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합차 공식 쓰게 돼. 합차 공식을 쓰게 돼가지고 일단 분모는 2개를 곱하니까 뭐라고? a는 뭐 A분의 C. 4a 제곱. 그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니까 b 제곱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요거 루트만큼을 제곱한 값이 나올 거잖아. 네. 합차 공식에 의하면 요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랑 없어지고 남는 거는 플러스 4ac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4랑 약분하고 a 하나랑 a 하나 날려버리고 나면 남는 건 a분의 c밖에 없더라. 아, 그래서 이거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구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대딱 많이 써먹음. 이거 고등학교 계속 2학년 3학년 때도 요 근과계수와의 관계 쓰는 거는 엄청 많이 나오고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나와요. 근과계수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잘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기억할 때 뭘 기억하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다. 역시나 여기 있는 a, b, c라고 하는 건 아까 판별식에 써먹었던 그 a, b, c하고 똑같은 a, b, c야. 준서, 오케이? a, b, c 찾을 수 있어야 돼. 특히 이렇게 c 같은 거, 이렇게 c가 길잖아. 길면은 x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상수는 전부 다 c예요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대답 한 번만.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에이, 시카기는. 자, 거기 밑에 두 군의 차라는 녀석도 하나 나와 있는데 왜 추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가지고 요게 왜 절대값이 있을까? 둘 중에 어느 게 큰지 모르거든.
둘 중에 어느 게 큰지 모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b라는 부분이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거는 2a분의 2 곱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만 남겠죠. 그래서 2랑 날려버리고 거기 보면은 2분의 b제곱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절대값이 하나 붙었어. 왜 절대값이 붙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항상 얘네들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를 생각을 안 하려면은 요거를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양수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값을 맞춰주려면 루트 바깥으로 나오는 건 항상 양수잖아.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도 양수여야 양수분의 양수 해야 플러스가 나오고, 그래야 부호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부호 맞추기용으로 절대값을 하나 씌워 놓은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을 알고 2차 방정식 만들기. 이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활용하는 방법이야. 활용하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알파랑 베타라는 두 군을 준다고 x는 2 또는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줘버려요. 2차 방정식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2차 방정식이 원래 뭐였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원래 식이 하나 있었을 때 그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를 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x는 2하고 6 두 개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x-2랑 x-6으로는 빵이라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요. 왜? 여기 a가 1일 수도 있지만 2, 3, 4 모든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x가 2고 6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쓸 때 주의해 줄 거는 요거 앞에 이렇게 상수를 하나 곱해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63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숙제